지난 5일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5%에서 4.75%로 0.25% 인하했고, 다음 날인 6일에는 유럽 중앙은행도 마찬가지로 기준금리를 4.5%에서 4.25%로 0.25% 인하했습니다. 이처럼 일부 국가는 통화정책을 긴축정책에서 전환하는 피벗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7일 발표된 5월 비농업 고용 및 시간당 평균 임금 등 지표에 따르면 미국은 탄탄한 고용시장 덕분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7월 첫 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시티그룹과 JP모건은 연준 금리 인하 시기를 각각 9월과 11월로 늦췄습니다. 평탄하지 않은 금리 인하,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미국 국채, 그 중에서도 장기채에 저렴하게 투자하며 월배당까지 받는 ETF, 앞에서 잠깐 언급한 시티그룹, JP모건 등 다양한 전문가 및 투자자들은 소비자 물가나 금리 인하 등에 대해 예측치를 제시합니다. 이것을 컨센서스라고 하는데요. 실제 지표가 발표됐을 때 전문가들의 예상치에 비교한 결과가 주식시장이나 채권금리 등에 선반영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의 경우 최근 4월 전월 대비 컨센서스보다 낮게 형성되며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점 둔화되고 있는 주요 경제 지표에 비추어 보았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7월에서 9월로 혹은 11월로 예상 시기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금리 인하기에는 어떤 투자처가 유망할까요? 일반적으로는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만기가 짧은 채권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채권에 투자하고 원금을 회수하는 기간인 듀레이션이 길수록 시장금리 변화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할 때는 듀레이션이 긴 장기 채권 투자가 더욱 유리합니다. 미국 채권 중에서도 미국 장기 국채가 유망한 지금 3가지 장점까지 더한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ETF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렴한 비용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 ETF는 국내 상장한 미국 30년 국채 ETF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인 0.15%로 총보수를 책정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전문가들의 예상 시기도 점점 미뤄지는 모습인데요. 따라서 채권 ETF에 투자하실 때 누적되는 비용의 영향을 무시할 순 없겠죠.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ETF는 눈에 보이는 총 보수는 물론 안 보이는 기타 비용까지 고려하여 TER을 최소화한 ETF라 할 수 있습니다. 채권형 ETF나 합성 ETF의 비용 구성을 보시면 레버리지 수수료 및 스왑 비용, 변동성 잠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레버리지 ETF인 미국의 장기채 3배 ETF는 총 보수는 연 1.04%인데 이 ETF를 편입하게 될 경우 해당 비용은 결국 다 펀드 가격에 녹아 투자자분들이 간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레버리지 ETF 투자 시엔 변동성 장세가 계속될 경우 변동성 잠식 등 예상치 못하게 손실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 ETF는 레버리지 스왑 비용을 배제하여 보이지 않는 비용을 절감시키고 재간접 방식으로 미국의 보수가 저렴한 미국 국채 현물 및 현물 ETF만을 편입하여 그에 따른 이자와 자본 차익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앞서 간단히 언급했던 변동성 잠식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 투자 시 투자 기간 동안 자산 가격이 등락을 반복하면서 누적 수익률이 점점 악화되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변동성 잠식 현상이라고 합니다. 1배 투자와 3배 레버리지 투자 성과 차이를 예로 들어볼까요? 위 그래프를 보면 3배 레버리지 투자의 경우 자산 가격이 등락을 반복하다 보면 변동성 잠식으로 1배로 투자했을 때보다 손실폭이 점점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레버리지 ETF를 투자한 상태에서 시장 가격이 오르고 내릴 경우 변동성 잠식 현상에 의해 최종적으로는 가격이 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레버리지 ETF의 가치는 하락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ETF는 레버리지 ETF를 담지 않은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까지 통제합니다. 미국의 잔존 만기 20년 이상 국채 현물을 30% 미만으로 편입하고 나머지는 현물 ETF만을 편입하는데요. 투자 대상 ETF 풀을 보시면 미국 대표 장기채 ETF인 TLT부터 총보수가 저렴한 VGLT, SPTL 등 원화 환산으로 500억 원 이상의 거래량이 풍부한 ETF만을 골라서 운용합니다. 이렇듯 이 ETF는 재간접 ETF이지만 투자하는 상품의 총보수 외에 레버리지 보수나 합성 스왑 비용 등 보이지 않는 비용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기타 비용을 고려했을 때에도 보다 저렴하게 투자가 가능합니다. 최근 미국 국채 30년물 금리 수준은 4에서 4.6%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ETF는 미국 30년 국채에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인하할 때는 자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 인하와 함께 달러의 가치도 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환 해지 전략을 활용하여 환율에 대한 리스크를 미리 방지하고 오직 금리 방향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 배당을 지급하는 ETF로 매달 든든한 배당과 함께 금리 인하를 기다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리에 따른 ETF 가격과 배당률의 상관관계를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금리가 하락하면 월 배당률이 낮아지지만 채권 가격은 상승하기 때문에 ETF의 가격이 올라 자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오르면 ETF의 가격 하락하지만 월 배당률은 상승하는데요. 이러한 상관관계를 통해 든든한 월 배당으로 ETF 가격의 하락을 어느 정도는 상쇄하며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연금 계좌 및 ISA 계좌를 활용해서 100% 한도까지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월배당 지급을 추구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개인 퇴직연금 DC 및 IRP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거나 ISA 계좌를 활용해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리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미국 금리 인하를 기다리며 안 보이는 비용까지 최소화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미국 장기 국채의 환해지로 투자하며 월 배당까지 받을 수 있는 ETF, 6월 18일 상장한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ETF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코덱스의 미국 30년 국채 ETF 라인업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투자는 잘 알아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